솔직하게 말하면 2, 3년 전만 해도 뉴스를 아예 안 봤어요. 저는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차트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치에 부딪히지 않았나? 한 레벨 성장하려고 하면 뉴스를 적절히 섞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루밍비트 대놓고 앞광고 하겠습니다. 물론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코인 하면서 참고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블루밍비트라는 뉴스 채널하고 그다음에 코인나우라는 핸드폰 어플인데, 그래서 기쁜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지영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블루밍비트에서 부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한국경제 블룸비트 네. 소속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블룸비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블루밍비트는 이 한경미디어그룹의 블록체인 전문 계열사이자 저희가 직접 개발 운영 중인 뉴스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일단 암호화폐 관련 뉴스랑 이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자 여러분들께 24시간 365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암호화폐 전문 기자들이 쉬지 않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제 전달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회사 홍보를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도 블룸비트를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뉴스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크립토 시장 자체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시세를 움직일 만한 뉴스를 발생했을 때 이 뉴스를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가 이 트레이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트레이딩할 때 뉴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기자님께서도 직접 그 뉴스 정보를 통해서 트레이딩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업 자체가 정보를 다루는 업이다 보니까 이해관계 충돌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네, 빨리 전달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게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지금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업무 특성상 투명하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2, 3년 전만 해도 뉴스를 아예 안 봤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봤던 이유는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한 내 나름의 확신만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었지 외부의 요인들이 나의 투자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랬던 이유는 딱 하나인데 저는 투자가 아니고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를 한 거기 때문에 초창기 시장에는 뉴스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뉴스를 가장 많이 활용했을 때는 제가 13년부터 18년도 초까지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뉴스의 비중이 차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왜냐면 저는 정보를 활용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저도 저라는 사람도 안시우라는 사람도 성장하는 사람인데 18년도에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조금 다른데 차트만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어느 정도 한계치에 부딪히지 않았나? 한 레벨 성장하려고 하면 뉴스를 적절히 섞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트레이딩하는데 섞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현재의 한계를 뚫는데 저희 블룸비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네요. 아까 그 이제 코인 시장 특성상 365일, 그다음 24시간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어떤 종류의 투자보다 코인 투자가 뉴스의 정확도와 속도력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친숙하게 들어보셨던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리자마자 급등락을 기록하기도 했고, 테슬라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이제 선언하자마자 폭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사실 예측하지 못하고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트레이딩에 반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제 실제 주변에 고등학교 동창이 있긴 한데 2018년도에 저스틴 선을 이제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그 사람이 뭔가 말하기만 하면 뭐 2, 3분만 5% 오르고 10%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현상이 심해서 제가 알기로 그 친구가 돈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시작을 해서 온리 트롯만 매매해서 18년도에 30억을 넘게 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뉴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큰 수익을 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안 통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룸비트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블룸비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인 전문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룸비트가 추구하는 방향은 좀 무엇일까요? 우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을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블룸버그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 주변을 보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만큼 투자가 대중화됐지만 대중화된 뉴스 및 투자 정보 플랫폼은 없다는 게 저희가 파악한 내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단말기 같은 블룸버그를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블룸비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경제라는 국내에서 가장 큰 경제 일간지에서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특화된 기자님들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쓰는 뉴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블록체인 언론사보다 가장 신뢰를 할 수 있어서 블룸비트를 쓰고 있는데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다른 언론사보다 확실히 이게 좋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블루밍비트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이제 올인원이라는 건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암호화폐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특화된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정보뿐만 아니라 뭐 뉴욕 증시나 전쟁 같은 여러 매크로 이슈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사실 그런 뉴스들도 이 트레이딩이나 투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정보다 보니까 이 투자 및 트레이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제공한다라는 목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인원인 이유는 언제든 저희 블루잉비트 하나만 확인해도 투자와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요즘 다들 매크로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CPI 지수가 몇 프로인지 사실 한 3, 4년 전만 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전혀 주식 투자할 때나 코인 투자할 때 신경 안 쓰고 안 썼죠. 있었는데 네. 요즘은 FOMC 회의 의사록이 어떠니 CPI가 굉장히 어떠니 중요하죠. 뭐 네. 전쟁이 어떠니 뭐 별의별 지표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블룸비트 측에서 잘 만드셔서 고맙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약 5년 동안 업계를 취재를 해오셨는데 그러면 5년 동안 기자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업계의 변화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느끼는 큰 변화는 이 암호화폐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제가 취재를 할 때만 해도 코인은 곧 투기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선만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오해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면서 조금씩이지만 이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이라는 관점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9월 특근법이 시행이 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움직임 혹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면서 업계 발전에 이게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네. 그뭐 쓰레기 캐피탈이나 루나 재단 폭락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전부터 항상 생각을 해왔지만 시장은 항상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굵직굵직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를 바라보는 이지영 기자님의 시각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성장통이다. 그럼요. 네. 인터넷도 생각을- 이 버블이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더더욱 커질 것이고 그 커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제가 실제 투자하는 시청자분들과 호흡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시청자분들은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규제가 계속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혹시 기자님이 바라보시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반 투자자분들이 규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사실 과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과세 이슈를 포함해서 여러 규제가 지금 당장에는 조금 내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점점 더 커가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제도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있으면서 관리되는 시장이 돼야 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아, 예, 근데 모르겠지만 저도 네. 동의하는 게, 저는 네, 네. 규제라는 거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가면 그 세금 가지고 안전장치도 마련해 주겠죠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당장은 짜증나겠지만 괜찮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그 예상에 없던 이야기인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왜 블룸비트를 사용하게 됐냐면, 블룸비트에 그 리그라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 수익률을 거래소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아오기 때문에 절대 왜곡이나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인데, 김상환 대표님께서 처음에 설계를 하셨을 때 참가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1, 2년 전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익명으로 현명한 간달프라는 닉네임을 쓰면서 나름 깜짝 이제 나중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다음에 소개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 5만% 수익률을 찍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현물로만. 현물로만 네, 현물로만, 물론 상승장이었지만 네. 5% 수익률을 찍었는데, 출시가 조금씩 늦어지면서 그 나의 수익률의 가치가 없어졌고 발표할 시기를 놓쳐서 결국에는 유튜브 시청자한테도 지금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최초 공개네요. 말을 못 들어서 처음엔 솔직히 약간 애증이었어요. 그래서 두세 달을 안 보다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다른 보다는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편하고 UI가 좋고 가독성이 좋아서, 옛날 속담에 곰전어 구우면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이런 네.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끈끈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딩이랑 이 투자 정보를 한눈에 한 번에 그리고 언제든지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올인원 뉴스 플랫폼은 저희 블루잉비트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앞으로도 매영남님과 함께 많은 사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나중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